안녕하세요. 티나는 티언니 샤인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제 주변 정말 좋은 많은 사람들이 계시는데, 그 지인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또 그 지인들의 각 직업분들의 어떤 마인드 같은 것들 들어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한마디씩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네, 티터뷰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게스트로 저 어떤 관계이시죠? 가족 같은 관계입니다. 네. 가족 같은 성함이? 조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조이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조이님, 여기 티터뷰에 처음 이제 첫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혹시 뭐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 의사고요.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원래는 이제 생명과학부를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의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지는 좀 됐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일반으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낮 시간에 하면서 이제 미국 가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그걸 좀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하기로 마음을 먹고 올해부터 이제 수련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음. 네. 정말 멋있는 의사 언니입니다. 근데 되게 의사라는 직업이 쉽게 결정하는 직업은 아닌데, 맞아. 네, 어떤 마음으로 의사를 도전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결심하게 된 계기, 엄청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 제가 생명과학과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그렇게 마음이 주변에서 하기도 하니까 그때는 그냥 별로 큰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도 같이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이유를 찾아가다 보니까 제가 왜 가고 싶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게 뭔가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편안하게 조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그런 고통의 과정을 내가 좀 옆에서 덜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생겨서 일단 그 이유를 찾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좀 너무 딥해졌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한 죽음의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가까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되게 꺼려질 수도 있을 거라고 같거든요. 선뜻 내가 굳이 이걸 직업으로서 선택을 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의 옆에 있는 게 그러니까 나의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선택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되게 마음이 그렇게 가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위암을 판정받으시고 고통스럽게 그거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항암제를 받으시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그 말기암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치료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여러 과를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특히 대학병원은 뭐랄까 되게 굉장히 바쁜 곳이고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명 한 명한테 온전한 케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기암에 있는 분들이 여러 과를 돌아다니면서 진단을 받고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고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저는 또 약간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좀 뭐랄까 의사로서 위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마음이 가는 영역이 마음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이 뭐 말기암 환자분들 약간 이랬었기 때문에 마음이 결국 가는 분들한테 내가 어쨌든 프랙티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저도 감정적으로 힘들긴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는 가장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되게 조이님의 삶에서 일단 할아버지 그리고 또 일을 하면서 만났던 그런 분들이 이 의사를 결정하게 된 어떠한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고 이유가 되는 맞아요. 시간들이었거든요. 특별히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되게 위급한 분들도 많고 사망에 이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은 정말 그냥 그 베드에 누워만 계시는데 거의 이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 뭐 병문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콧줄 끼우시고 의식도 없으신 분도 많고 이런 거를 좀 보다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이 존엄하게 죽는다는 게 진짜 내 의지로 될 수 없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영역에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조이님의 의사로서의 사명을 약간 정리를 해본다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귀함과 존엄성을 지켜주고 싶은 게 조이님의 의사로서의 어떤 마인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 존엄성은 사실 그 환자분이 경험했을 때 내가 느낄 때 내가 그래도 이 인생 후회 없이 살다 가고 마음에 좀 평안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평안을 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평안을 가질 수 있게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기까지 되게 많은 뭐랄까 뭐 치료도 할 수 있고 물론 그 말기에 이른 분들한테는 큰 치료는 필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말기암 환자분들은 요즘에는 되게 최신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전 같으면은 그냥 뭐 그렇게 치료를 받고 계속 수순을 밟아가는 거예요. 이제 죽기까지. 근데 요새는 또 다른 새로운 치료법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좋겠다 생각도 많이 들고 아무튼 그렇죠. 앞으로는 그러면 어머니를 위해서 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이제 밟으실 예정이시긴 하시잖아요. 맞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사실 변하지 않을 어떠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앞으로의 진로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획하시고 있는 부분도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수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제 내과로 수련을 선택을 해서 내과에 여러 가지 분과가 있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그 의사가 이제 의전이나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인턴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인턴은 그냥 모든 과를 순회적으로 돌면서 자기가 수련을 받는 건데 거기는 뭐 내과, 외과, 산소, 산부인과, 소아과 여러 가지 정식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내과를 선택을 해서 3년간의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 그 내과에서도 또 세 분과가 있어요. 소화기 내과, 뭐 순환기. 제가 하고 싶은 건 이제 혈액 종양이 내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2년 정도 트레이닝을 받고 그럼 총 한 인턴까지 하면은 6년인 거죠. 쉽지 않은 시간이네요.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지금 이미 그 길을 가시고 밟으신 분들이 진짜 너무 존경스러운 거죠. 대단하시고.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그 자리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 병원이라고 그냥 흔한 의사가 아니다.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어찌됐든 또 더 전문적인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들을 이제 이렇게 계속 밟고 있는 지금 와중이신데 어쨌든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가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아, 이게 진짜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막상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명을 더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버티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저는 그게 좀 가장 먼저일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진짜 새벽 4시부터 일을 시작하고 밤 11시 또는 이제 계속 병원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수련 과정 어쨌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내가 일단 개인적으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을 좀 가지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혼자는 못 견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동료분들과 같이 하면 나도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함께 일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내가 어떻게 뭐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 부족하지만 기여를 어떻게 하면은 될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지 결국에 나한테도 좀 그렇게 많이 배울 수 있게 되고 하다고 하니까, 계속 내가 힘들다 육체적으로 힘든 거에 포커스를 하다 보면 좀 견디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뭔가 함께 버텨내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동료의식을 좀 가지면서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뭐 의사라는 직업의 약간 그림이 이게 혼자 일하는 느낌. 왜냐면 우리는 병원을 가면 항상 그 독방에 앉아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만 거의 많이 만나니까. 그런데 어제 조이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뭐 스리생이나 뭐 이런 거 제가 또 다 보진 않았지만 그런 거 보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팀으로 움직이고 뭐내 것만 잘 알고 내 것만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 대한 부분들도 다 이해를 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또 손발이 맞아야 되고 서로 이렇게 배려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극한의 힘든 그 멘탈이 이제 나갈 수도 있는 정신적으로 힘든 어떠함을 이제 유지하기 위한 또 자신만의 또 루틴도 필요할 것 같고. 맞아. 루틴 얘기하니까 운동을 꼭 해야 돼. 맞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운동은 우리 조이님께서 요즘 PT를 좀 받거든요. 운동을 시작하셔가지고 저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최고입니다. 이게 몸이 이렇게 딱 힘을 얻으니까 뭐랄까 이렇게 정신도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체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다음 컨텐츠로는 운동 챌린지 막 이런 거 한번 운동 찍어볼까? 챌린지 너무 좋죠. 조이님께서 PT 받으시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기구 알려주시면은 제가 헬스를 안 끄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헬스를 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걷는 거밖에 없잖아요. 걷는 걸 바꾸는 거 할 수 있잖아.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기구를 아예 사용을 못했는데 저희 그 PT 선생님께서 너무 또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또 전수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관련 분야들, 의사가 아니더라도 뭐 생명 관련된 분야를 이제 꿈꾸고 또 가고 싶어 하고 고민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 해줄 수 있는 말 있다면? 생명 관련 분야나 뭐 의사 이런 쪽을 선택하신 분들은 분명히 과학을 되게 좋아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 이과였어. 이과. 과학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연구 이런 것도 관심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대학교에 처음 입학하시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진짜 그 분야의 교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교수님 연구실에 노크를 해서 방학 때를 이용해서 연구를 해본달지 실질적으로 그런 걸 좀 해보면 경험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괜히 막 샤이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막 찾아보고 그런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 연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뭐 임상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만 그런 거 환자 보고 이런 걸 좋아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학교 때부터 좀 이거는 이제 의전원에 관련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네. 어쨌든 뭐 생명과학과나 이런 분야 있으신 분들 당연히 대학교에 그런 과를 가셨을 테니까 정말 그렇게 두드려서 연구를 좀 해보고 교수님들 찾아가고 그렇게 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해주고 싶다고 하셨던 게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마. 맞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뭐 내가 이거 해도 괜찮을까? 이거 했다가 시간 낭비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저는 되게 많아서 그냥 공부만 쭉 해왔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뭘 좋아하고 맞고 이런 거를 사실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 천직이란 없다. 그냥 내가 진짜 밤낮으로 열심히 하면은 그게 나의 천직이 된다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진짜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해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왜냐면 20대 때는 사실 좌충우돌하고 막 부딪히고 이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내면이 또 단단해지거든요. 오늘의 전체 내용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그러니까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줄 수 있는 언제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근원 같은 것들이 내면에 단단하게 있어야 하고, 그것이 뭐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20대 때 뭐 대학교 경험을 통해서든 수련을 통해서든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조이님의 마지막 메시지인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첫 인터뷰를 해보셨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처음에 좀 긴장이 됐는데 제가 원래 대본을 써오라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하는 거를 좀 두서없었으면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즐거웠어요. 생각보다 그 조이님의 그 내면의 단단함을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도 머릿속에 좀 한기가 되는 이렇게 잘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4년도도 돌파하시고 돌파! 지금까지 첫 번째 틱터뷰를 해봤습니다. 다음 틱터뷰는 과연 누가 될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